오랜 기간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서의 명성을 떨쳐온 미국의 뒤를 이어 차기 패권국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인도인데요. 두 나라는 인구수도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 규모도 각각 2위,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 대국입니다. 게다가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도 무척 가깝다 보니 과거부터 서로 많은 교류를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에서 경쟁을 이어오던 두 나라의 관계가 최근 극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두 나라의 국경에서는 양국의 군사들 간 충돌이 일어나 수십 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고요. 인도는 틱톡,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을 규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인도에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도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4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관계였던 두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경제대국, 무역대국답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을 오가는 항공편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부탄, 심지어 북한으로 가는 항공편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라이자 인구수도 제일 많은 인도를 직접 오가는 항공편은 없습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을 오가기 위해서는 5시간이면 될 거리를 홍콩을 경유함으로써 10시간에 걸쳐 가야 하죠. 게다가 비행기가 아니면 딱히 갈 방법도 없는 게 육로로 가장 빨리 가려면 평균 고도 4,500m인 티베트 고원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피해 돌아가다 보면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 무려 120시간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대체 왜 잘 운영하던 직항을 없애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돌아가게 된 걸까요? 일단 그 시작은 2020년에 시작된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는 모든 나라가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걸어 잠그던 시기였죠. 중국도 자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항공편을 막았고요. 인도 또한 여행과 비자를 전부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팬데믹도 점점 잠잠해지면서 각국은 걸어 잠궜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인도가 먼저 해외여행을 재개했고요. 그 뒤를 이어 중국도 비행편을 재개했는데요. 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다른 나라에는 하늘길을 전부 열었음에도 서로를 오가는 항공편만은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서로 앙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서로를 오가는 항공편은 재개되지 않은 걸까요? 알고 보니 팬데믹 이후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여름 두 나라가 완전히 적이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두 나라의 서쪽 국경에 있는 갈완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다행히 1996년 체결된 협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 총기 및 폭발물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에 양국의 군사들은 총 대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이나 막대기를 들고 서로를 공격했는데요. 이 충돌로 인해 인도 측은 약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중국 측은 추정 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항공편 다 끊을 만큼 두 나라의 사이가 극악으로 치달을 만하죠. 이 사건 이후 두 나라는 이러한 충돌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며 아직까지 화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두 나라는 국경에서 유혈 사태가 날 정도로 싸울 수밖에 없던 걸까요? 사실 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거대한 면적의 두 나라가 맞닿아 있는 만큼 분쟁 국경의 길이 또한 세계에서 제일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 두 나라는 무려 3구역으로 나뉘어서 국경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먼저 동부구역을 살펴보면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역의 분쟁은 국경 바로 위에 위치한 티베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때는 1914년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와 중국 그리고 티베트는 티베트의 지위를 결정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이를 심나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협정은 티베트의 지위뿐만 아니라 티베트와 영국령 인도 사이의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는데 두 나라는 여기서부터 강한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영국령 인도와 티베트는 이 위쪽을 국경으로 정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아직까지도 이 선을 국경으로 삼고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의 주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티베트는 주권이 없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죠. 즉 영국령 인도와 티베트가 정한 이 국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이 협정이 영국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의 압력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영국령 인도와 티베트가 주장한 국경이 아닌 조금 더 아래쪽이 자신들의 국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를 남티베트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동부구역은 아직까지도 국경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동부구역에서 조금 왼쪽으로 와보면 중부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양국이 대치하는 부분은 그 길이도 짧고 면적도 적다 보니 딱히 큰 분쟁이나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역은 양국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좁고 긴 지형은 실리구리 회랑인데요. 마치 닭의 가느다란 목처럼 생겨서 닭의 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닭의 목답게 이 가느다란 지형은 그 폭이 겨우 20km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좁죠. 하지만 이 좁은 구역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곳이 바로 인도 본토와 인도의 북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만약 중국이 이 지역을 차지해 길목을 끊기라도 하면 인도 본토와 북동부 지역의 연결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도는 이 좁은 회랑을 인도 안보의 핵심 중 하나로 여기고 있죠. 이제 완전히 서쪽 국경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가장 국경 분쟁이 활발한 서부구역이 존재합니다. 2020년 양국 군사들의 무력 충돌이 있었던 갈완 계곡이 존재하는 구역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서부구역에 있는 악사이친 지역은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분쟁의 핵심인 지역입니다. 그게 그럴만도 한 게 이 지역은 중국의 신장 지역과 티베트 지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양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티베트와 신장 사이에 군사적 연결을 확보할 수 있고 인도에게는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억제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있었던 충돌 이전에 1962년에는 이 지역을 두고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하니 이 지역에 대한 두 나라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후 두 나라는 실질 통제선, 즉 LAC를 만들어 임시경계 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LAC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DMZ와는 성격이 조금 다른 게 DMZ는 군사활동이 일절 금지되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선으로서 양측의 군대를 물리적으로 분리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LAC는 DMZ와 달리 비공식적인 군사 경계선이에요. 정식 국경이 아니라 양측에 의해 합의되지 않은 그저 임시 통제선일 뿐이죠. 그래서 양국이 이 선을 두고 각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나라는 이 지역을 계속 순찰하고 순찰하는 도중 서로 만나기라도 하면 2020년 사건처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까지 양국의 국경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경 분쟁 외에도 이 두 나라가 현재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조금 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먼저 살펴볼 건 두 나라 간 교역의 불균형입니다. 두 나라는 큰 경제 규모와 가까운 거리를 가진 만큼 오랜 기간 많은 교역을 해왔는데요. 특히 인도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매년 1200억 달러치의 물건들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도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죠. 이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보다 3배나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최대 수입국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이고요. 인도는 한참 밑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 인도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우리는 엄청 사주는데 얘네는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요.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국경 분쟁 사건까지 겹치면서 둘의 관계는 극악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불만을 여러 방면에서 표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제재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 기업들을 갑자기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분쟁 이후 중국을 대표하는 SNS 앱인 틱톡을 포함해 수백 개의 중국 앱을 금지해버렸고요. 게다가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는 인도의 5G망에서 아예 제외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 기업들의 탈세, 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걸고 넘어지며 조사를 이어갔죠. 여기에 더해서 인도는 중국인들이 인도 땅을 밟는 것조차 쉽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도 현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19년까지만 해도 인도는 중국인들에게 한 해 약 20만 건의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최근까지 비자 발급 건수는 겨우 2,000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죠. 불과 5년 만에 100배가 줄어든 셈인데요. 최근에는 서로 언론사 기자들의 비자 갱신까지 중단시키며 양국 간 언론 활동에도 제재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죠. 물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4년 넘게 멈춰있는 항공편을 재개하기 위해 인도에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인도는 이 손을 애써 외면하며 잡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인도 입장에서는 그럴만도 한 게 이제는 중국의 영향력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한때 성장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들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중국 국민들은 점점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의 상황은 아주 다릅니다. 인도는 현재 해외여행 열풍이기 때문이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따라 인도의 중산층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도 중산층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6.3%씩 증가하여 현재 인구의 31%가 중산층이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 결과 재정적 여유가 생긴 인도인들의 해외여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 여행객 수는 매년 그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도는 중국 경제와 대등한 단계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나 소득으로나 중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에 비해 중국의 성장이 점점 약해진다는 점은 인도가 대중국 외교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와 중국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경제대국이 딱 붙어 있다 보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대한 경제를 가진 두 나라의 마찰인 만큼 전 세계가 두 나라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기도 하죠. 가깝지만 먼 나라인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을 통해 보셨겠지만 지식 채널은 방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한 만큼 많은 공수가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 광고주분들의 지원은 저희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우리나라 최고의 녹용 브랜드 구전녹용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구전녹용은 녹용계의 으뜸이라고 불리는 러시아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품질의 녹용이 나온다는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녹용은 노화를 늦추고 뼈 건강을 회복하는데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곧 있으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번에 고향을 방문하실 때 효도 선물로 귀한 녹용 하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전녹용에서 저희 지식세포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